청년들, 이직남들에게 희소식이죠. 문정부 대표정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자, 이제 예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결정이 됐어. 내년 예산이 결정이 됐고 2.8% 늘리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죠.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에 이제 2.8% 더 늘린다라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자연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이야기를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자,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줄일 곳은 줄이겠다라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뭘 줄였냐 봤더니 청년 정책을 줄입니다. 4,206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정부가 청년 내일 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였다. 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고용 안전망 예산도 줄였다. 실업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왜곡된 수치라는 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엄청 늘었고요. 청년 일자리 대폭 감소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요, 실업률이 줄고 있잖아. 고용 수치 개선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산 조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과도한 예산 삭감 아니냐? 자, 이렇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돼지들이라고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권이 총선 모드로 들어가서 이번 예산은 총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들, 20대들은 개돼지들이다. 20, 30대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내년도 청년 내일 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 적게 편성됐어요. 근데 정부의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나는데요. 이 청년 내일 채움공제가 뭐냐면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을 하면 만기에 청년이 1,2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2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400만 원을 내요. 회사가 400만 원을 내줘요. 그리고 정부가 400만 원을 내줘요. 그러면 목돈으로 1,200만 원을 청년이 뚝 챙겨가는 겁니다. 이게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21만 7,097명의 청년이 만기를 채워서 공제금을 받았어요. 이게 만기를 채워야지만 회사가 준 돈, 정부가 준 돈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 나는 400만 원을 냈는데 8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제도라는 거예요. 대신 2년 동안은 일해라. 이겁니다. 가입 청년의 평균 근속 시간도 53.3개월로 미가입자보다 길다.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작은 회사들의 고민이 뭐냐? 뽑았어. 일을 가르쳤어. 그런데 자꾸 빨리 나가버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이면 대기업만큼 많이 챙겨주거나 이런 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버텨봐라. 그러면 800만 원을 일단 챙겨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짭짤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받는 그런 제도였는데 문재인 정책이잖아. 없애버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정부는요, 어떤 변명을 하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지난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됐어요. 지원 업종이 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지. 자기들이 줄이려고 만들어 놓고 줄었잖아. 그래서 예산 줄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조업하고 건설업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받는다. 신규 가입 대상도 2만 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이래놓고 신청자가 줄었으니까 예산 줄이는 거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못됐죠. 네, 청년들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20대 이하 임금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에 의해 올해 1분기에도 감소했어요.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년 새 6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어. 그런데도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줄고 있으니까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거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직급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 정책인데요.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96억 원 적게 책정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예산 또한 2,389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원 감축했습니다. 청년들 죽으라는 거죠. 이게 이번 예산의 핵심이에요.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리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어제 R&D 예산 17% 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팔아버리는 짓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R&D 예산 이걸 줄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늘린 적은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R&D 예산은 늘려왔어요. 근데 내년에 진짜 처음으로 R&D 예산을 17%나 깎아버렸습니다. 자, R&D 예산을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 여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먹을거리에 대한 기술 개발, 이걸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 그러면 결국 기술 개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먹을거리,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R&D 예산 17% 깎았죠.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잔뜩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어르신 일자리 103만 개로 확대,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 노인들은 표가 된다 이거예요. 청년들 어차피 우리 잘 안 찍는데, 그리고 이대남들은 페미만 잠깐 건드려주면 어차피 우리 찍을 거고, 나머지들은 민주당 좋아하던데 없애, 삭감해. 그 다음에 뭐 있어? 노인들. 노인들은 우리 찍어주지. 일자리 더 늘려. 가뜩이나 지금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더 늘려. 수당? 더 늘려. 우리 찍어줄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내년 예산 1.4조. 야, 이 돈을 우리가 왜 써야 되는 겁니까? 가뜩이나 마이너스 예산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반대 안 하고 그냥 찬성해주고 홍보해주고 이러더니만 이거 대응에 1.4조, 1조 4천억이나 대응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거잖아요. 원전 오염수 방류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1조 4,172억 원. 전년 대비 3,925억 증액된 액수입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이죠. 자, 추경호는요.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다. 유통과 관련된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 자, 이런 거 일본한테 청구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반대를 했다면 일본한테 이런 거 청구할 수 있겠지. 니들이 방류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 돈 니들이 내. 방류하지 말라고 했잖아. 니들이 방류해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런 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홍보까지 해줬으니까. 그래놓고 유통과 관련된 감시체계 이거 늘리느라고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예산은요,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 돈입니다. 공무원들, 추경호 자기 돈이 아니야. 우리 돈이야. 우리가 낸 돈을 나라가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안 하면 저놈들은 지들 돈인 것처럼 펑펑 엉뚱한 데 써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들여다봐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예산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서 조정해 나갈지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